네, 한 주 시작 월요일입니다. 코인 트렌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부활절 연휴를 맞아서 사실 큰 이슈들이 시장에 전해지진 않았습니다. 때문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도 주말 사이에 박스권 횡보를 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아시아 시간 기준으로 오늘 오전 증시부터 비트코인의 반등이 시작되더니 전반적인 알트코인도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현재 시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먼저 시장 분위기 지수와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2조 7천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대비해서도 2% 정도의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거래량이 660억 달러 선을 지나가면서 현재 20% 넘는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함께 일단 시장 안에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34점까지 올라온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알트코인의 시즌 인덱스 지수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7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물 기관들의 매수 흐름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하루 쉬어갔던 만큼 지난주 목요일 거래일에 맞춰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목요일엔 기관들이 현물을 순매수해주면서 ETF 안에서의 유입 흐름들이 이어졌고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계속해서 높아져만 갑니다. 63.1% 그리고 주말 기준으로는 64%를 일시적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죠. 현재 이더리움은 100분율 가운데 7.2%의 점유율을 가리키면서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의 강한 강세가 시장에는 강하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 개별 단위로 가격 흐름은 어떤지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일단 비트코인이 85,000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지난 2주 동안 지속적인 박스권 횡보가 이어졌었는데요. 오늘 오전 기준으로 3%대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87,500 일시적으로 88,000달러를 터치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다른 코인들도 3% 내외 가격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더리움과 리플 또한 3%대 가격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체인링크가 5%대 상승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코인 시장을 바라볼 때 함께 지켜봐야 되는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돼서 또 가장 큰 화제를 모았던 게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 건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이런 인터뷰를 하고 나서 시장에서 굉장히 큰 혼란이 한 차례 불기도 했는데요. 다만 주말 사이에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입장을 재차 반복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기자들 카메라 앞에서 재차 파월 해임과 관련된 본인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을 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업계 안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면서 경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같은 경우도 만약 파월 의장이 해임된다면 미국 안에서의 금융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우려감을 표명을 했고요. 결국 미국 경제와 증시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업계 안에서는 강하게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파월 의장을 해임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 바로 금리 인하 때문이 되겠죠. 5월 7일에 본격적으로 FOMC 회의가 열리는데 통상 FOMC 2주를 앞두고 연준 의원들은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의원들이 공식 석상에서 발언을 못하는 시기가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제 이번 주까지 연준 페이스북을 확인하고 나서 다음 2주 동안은 그 어떠한 발언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연준 쪽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잘 점검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다음 장 통해서 오늘 새벽에 나왔었던 연준 의원의 관련 코멘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데일리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올해 기준금리 인하 2차례 미만에 그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건 2번 이상으로 금리 인하가 나와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인데 일단 5월 동결을 기준으로 여름 내내 동결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연말에 한 차례 정말 많으면 2차례가 전부일 수 있다라는 관측들이 내부에서 나오곤 있습니다. 일단 3월까지 미국 안에서 하드 데이터 긍정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관세 시행 전에 어떻게 보면은 사재기 현상으로 이 경제 긍정적인 데이터가 찍혔던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4월부터 본격적으로 관세가 시행돼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때문에 연말까지도 금리 인하가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봐야 되는 현재 시즌에 돌입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최종적으로 나오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 잘 체크하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기조를 이어나갈지 우리 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큰 변수이기 때문에 저희 시간에 함께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에서 긍정적이게 전해졌던 소식들도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감과 함께 코인 시장 안에서도 비트코인을 향한 관심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인들 안에서 가장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최근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매수하거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단일 기업으로 비트코인을 최대 많이 들고 있는 회사인 마이클 셀러의 마이크 스트로트즈가 최근 기관 13,000곳 이상에게 주식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스트래티지 회사를 직접적으로 주식으로 소유한다는 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먼저 이렇게 비트코인을 우회적으로 투자하고 나서 해당 기관들은 직접적으로 현물에 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긍정의 시그널로도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쪽 투자사도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매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4거래일 동안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개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3,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매입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입 흐름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최근 고래들의 비트코인 매집 물량 이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래들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집을 해주면서 현재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오전부터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달간의 조정 이후에 고래들이 대규모로 사주는 이런 흐름이 사실 과거 상승장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달려줄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한 건 아닐지 또 기대감을 키워가는 하나의 요소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 안에서의 대형 증권사인 찰스 슈왑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이 커스터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찰스 슈왑의 CEO가 직접 본인의 X 계정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공개를 해줬고요. 일단 기간은 12개월 안에 서비스를 한다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최근에 찰스 슈왑 안에서 이 디지털 자산 웹사이트에 대한 트래픽이 400%나 넘게 증가됐다라는 내용들을 공유해오면서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존 트레이드파이, 이 증권가에서도 암호화폐와 비트코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동 상품들을 출시하는 흐름들이 시장에서 대거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쪽의 M2 통화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M2 통화량은 한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현금성 자산을 의미를 합니다. 예금, 적금 모두 포함해서 굉장히 빠르게 다른 자산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자본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렇게 M2 통화량이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가면서 시장 안에서는 위험 자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시그널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26조 달러까지 유동성이 확보가 됐는데 물론 중국은 아직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지만 여러 브로커라던가 VPN을 우회해서 현재 코인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들이 꽤나 많은 만큼 중국 안에서의 통화량 급증은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까지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때문에 시장에서는 현재 비트코인이 M2 통화량 증가와 함께 비트코인의 가격이 9만 달러를 재차 돌파해줄 수 있다라는 전망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에 9만 달러를 돌파해준다면 다시 한번 긍정적인 상승 추세로 들어갈 수 있을지 기대감을 키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이어서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시장 상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트렌드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코인 트렌드 오늘도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출발을 해볼 텐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의 반가운 반등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볼 종목과 이슈들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김영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반갑게 비트코인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반가운 반등과 함께 시장 안에서 반짝이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변동률이 큰 종목들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변동성이 큰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스캐너 포착 코인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룸 네트워크가 준비가 돼 있고요. 오늘 하루에만 무려 130%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7거래일 동안의 변동폭은 그닥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고점 대비해서는 사실 이 반토막이 난 상황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 2018년 불장 때 고점을 찍고 그 뒤로는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입니다. 다만 오늘 하루 왜 이렇게 큰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지 전문가님과 주요 이슈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룸 네트워크 오늘만 무려 130%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 가격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들께서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종목일 수는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오늘 반짝 상승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5월 7일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예정이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5월 7일까지는 대략 한 2주일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자, 대부분 코인들이 우리가 이제 상장 폐지가 나올 때에는 뭐가 나옵니까? 상장 폐지에 빔이 나옵니다. 흔히 말해서 상폐빔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룸코인에 대해 가지고 현재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2주일가량이 남았고 슬슬 이제 상폐빔의 그런 약간 서바이벌 같은 느낌이 조금 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다고 매수를 지금 할 필요가 있냐? 그건 아니에요. 웬만해서는 매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뭐 매수를 하건 아니면 더 올라가서 매수를 하건 아무래도 뭐 내려가서 매수를 하건 어쨌든 간에 상장 폐지 이슈가 있는 코인은 함부로 매수를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우리는 이런 코인 시장에는 이제 룸코인 말고 좋은 코인의 기회가 많습니다. 이 좋은 기회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제 룸코인에서 기회를 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만약에 나는 이 코인에 지금 진입을 했고 뭐 물려 있다 아니면 나는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자리가 조금 매수하긴 좋지 않은 게 이렇게 채널을 그어보면 이렇게 하락하는 채널에 곧 있으면 한 5원만 오르면요. 한 5원이 10원이죠. 한 10원 오르면 이제 하락 채널에 상단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75원 부근에 이 하락 채널 상단부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매도하는 세력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일단은 뭐 오르기보다는 더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진입을 할 거면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돌파 75원을 돌파를 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단기적인 이제 매수 접근을 할 수가 있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우리가 운 좋게 한 48원, 45원 이런 저점에 매수를 했다면요, 이 75원 부근에 아니면 77원, 뭐 78원 이런 부근에 저항이 나와가지고 하락할 시에는 그때는 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이제 추후에 나오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움직임을 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큰 하락이 나온다 할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저점 40원입니다. 40원을 이탈하게 될 시에는 손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미친 이제 하락 채널의 하단부 이제 금액적으로는 한 39원쯤인데 이 부분에 손절을 걸어 두시고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룸 네트워크 현재 김치 프리미엄 100% 이상 낀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세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유의를 꼭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5월 7일에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상장 폐지가 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접근은 주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으로 룸 네트워크 가장 먼저 점검을 해봤는데요. 또 우리 시장 안에서 변동성을 보이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스캐너 포착 코인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이더리움이죠. 오늘 3% 정도의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1,646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지난 고점 대비해서도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서는 가장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1년 전 대비해서도 무려 50% 가까이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오늘의 반등 우리가 의미 있게 봐도 괜찮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때문에 좀 속상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번 그렇죠. 사이클 굉장히 기대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전고점을 돌파해주지 못했던 또 대표적인 코인 중에 하나고요. 오히려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1년 전 가격 대비해서도 무려 50%나 저점에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오늘 3% 반등 나오고 있는데 뭐 추세 전환의 의미로 봐야 되나요? 자, 그럼 바로 스트레스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더리움에 제가 일봉을 끼워놨고요. 자, 일단 이더리움을 제가 이제 포차코인에 지금 들고 온 건 처음인데 뭐 딱히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현재 지금 그래도 저평가를 받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들고 왔습니다.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게 나는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할 거다 아니면 나는 이제 이더리움 매수할 거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도끼와 은도끼 같은 느낌인데 저는 만약에 이거는 뭐 권장은 아니지만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이랑 이제 이더리움을 둘 중에 하나를 꼭 매수를 해야겠다면 저는 그래도 지금은 이더리움이 낫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1억 2천대 달하고 있고 만약에 금리 인하를 시켜가지고 비트코인이 한 번 더 크게 오를 시에는 뭐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제 예상 고점은 뭐 한 20만 달러에서 한 25만 달러 이쯤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5천 달러 부근 저항을 넘겨준다면 최대 10,000달러 뭐 그런 부분까지도 큰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도 때도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었다가 이때는 한 150달러에서 200달러죠.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대략 한 20배 이상이 올랐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한번 불장이 제대로 오기 시작하면 현재 금액에서 이제 엄청난 금액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금액이 이제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에 지지받고 있었던 금액이었는데 이 부분입니다. 자, 이쯤인데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이제 했으면 이 당시에는 한 2.5배의 수익을 달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딱 똑같은 금액이 왔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 싼 가격이 왔는데 살 수 있냐? 이제 대부분 다 사는 게 좀 꺼려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2평 켜봤을 때 이렇게 지금 역배열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심지어 이렇게 주봉상에서도 이제 엄청난 이렇게 장기평을 이탈해주고 장기평이 이제 282평을 이탈시켜주고 이제 큰 하방이 나올 수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더리움은 이제 크게 매집을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뭐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이제 분할 매수식으로 조금씩 매집을 해가지고 매수를 하면 이제 평단가는 좋아지면서 나중에 한번 제대로 부장이 왔을 때 크게 한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더리움을 지금 당장 크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 첫 번째로 있는 지지가 이제 210만 원 부근입니다. 자, 이 210만 원부터 만약에 여기를 이탈했다 할 시에는 그 다음 지지가 이 부분입니다. 이제 150만 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지는 120만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 개의 포인트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0만 원까지, 두 번째는 150만 원까지, 세 번째는 120만 원까지. 자, 만약에 120만 원을 이탈시키게 될 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엄청나게 큰 하락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매물대는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밑으로는 이제 한 50만 원 단위나 뭐 10만 원 단위 이렇게 낮은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120만 원을 이탈하게 될 시에는 이제 이더리움 위험할 수가 있지만 저는 그래도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더리움이 120만 원을 이탈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코로나 같은 이슈가 한번 터져가지고 크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120만 원을 이탈하더라도 한번 살짝 이탈해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저는 크게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120만 원까지의 그 밑에 하락은 좀 보지 않고 있고 만약에 나는 좀 상승했을 때 매수를 하겠다 하신다면요 이 주봉상에 있는 이제 282평 이때의 금액이랑 수평 저항이 겹칩니다. 이제 금액적으로는 290만 원에서 310만 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310만 원 돌파해주고 마감할 때 우리가 이때부터 매집을 진행을 해도 늦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고점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점 만약에 돌파해준다면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1,000만 원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낮게 올라가지고 뭐 한 700만 원, 800만 원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엄청 올라가지고 2천만 원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더리움 현재 200만 원은 굉장히 싼 금액이니까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종목이어서 오늘 함께 들고 와 주셨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놓고 봤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우월할 수 있다 설명을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점검을 해주셨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셔서 보다 디테일한 부분들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댓글을 통해서 종목 문의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단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종목 문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셔서 해당 방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대화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 변동성이 큰 종목들 먼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은 어떠한지 비트코인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 전일 대비 3.2% 오른 87,400달러 선을 지나가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85,000의 저항을 받고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기 때문에 오늘 보여지고 있는 이 반등의 시그널이 전반적인 추세에 대한 전환의 시그널이 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비트코인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원칙 없는 매매는 없다. 원칙주의자 김현미 전문가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도 비트코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자,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23시에 있다를 알려주고 있고, 자,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6개월간의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입니다. 조금 길게 보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시장에 단기적인 불안과 장기적인 기회를 동시에 제공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도 알 수가 있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거는 결과인데, 첫 번째로는 전월 대비 증가랑 그 다음에 전월 대비 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가를 하냐 아니면 감소를 하냐, 이 두 가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코인 시장이 좀 변동될 거다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전월 대비 증가를 할 경우에는 경제는 좋아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상승을 하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경제가 좋아지고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가 있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다고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전월 대비 감소가 나올 경우에는 경제가 둔화가 되고요. 그 다음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하락을 하겠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제 만약에 감소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금리 인하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증가를 한다 할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아직 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입니다. 비트코인 일봉인데, 자, 드디어 비트코인이 제가 맨날 똑같은 사실 하고 지겨웠었는데 좀 뭔가 변화가 있죠. 첫 번째로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하락하는 채널을 돌파해주는 이 이쁜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무조건 오를 수 있냐?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89K부터 91K까지의 이제 매물대 저항을 돌파를 실패할 시에는 당연히 하락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1차 면접을 통과할 뿐이지 이제 2차까지는 통과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급하게 매수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우리는 캔들이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지지를 할 때, 이럴 때 매수를 해야 한다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이평선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역배열은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60일 이평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직 120일 이평을 저항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빨간색 60일 이평은 돌파를 해주고 있지만 아직은 이 120일 이평을 저항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올라간다고 한들 다시 한번 여기를 막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방심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결론은 120일 이평 돌파하기 전까지는 상승 가능성을 보기가 어렵다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이제 일봉 스토캐스틱입니다. 일단 포인트는요, 전체적으로 상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좀 크게 오를 수가 있다. 이 상승 파동이 나올 수가 있다임을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는 단기랑 중기는 곧 고점입니다. 보시면 이제 거의 고점이죠, 얘네들은. 근데 장기가 상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상방을 유지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상승 가능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랑 중기가 아무리 고점에서 이렇게 지렁이처럼 움직여도 장기가 쭉 올라간다 하면 단기적인 하락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양봉이 등장하면서 오를 수가 있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보시면 단중기가 고점이어도 장기가 상방이면 상방 유지 가능성이 있다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미넌스인데요. 자, 지금 도미넌스가 일단 비트코인은 오르고 있죠. 이렇게 오르다가 지금은 좀 횡보해주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한번 올라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도미넌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한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 수치는 크게 오른 게 아닙니다. 이제 한 0.5% 정도 오른 건데 뭐 엄청 크게 오른 게 아니어가지고 이제 준횡보 같은 느낌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상승, 그다음에 도미넌스의 약간 소폭 상승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알트코인이 조금 오르거나 아니면 하락.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거래소를 보시게 되면 알트코인이 크게 오르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일단 비트코인이 먼저 자금을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들한테 나눠줄 그런 씨앗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비트코인부터 오르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이어서 이제 아직은 알트코인 오르려면 멀었다. 적어도 이제 횡보가 나와야 도미넌스랑 비트코인이 같이 횡보가 나와야 아니면 도미넌스가 이제 하락이 나와야 그때서야 우리가 가진 알트코인들이 오를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저는 바로 다음 시간에 이제 튜토리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비트코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할 때 참고해보면 좋을 만한 인사이트나 자료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상승장 때 코인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일단 뭐 우리가 저 말고 이제 리트님이 하실 때도 이제 코인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만 이제 상승장일 때는 그 무엇보다 주식보다 코인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 상승장 때의 코인 상황이라고 적어놨는데 주식이랑은 다르게 역대급 상승을 보여줍니다. 자, 물론 주식도 엄청 오르기는 합니다. 그거는 부정하지 않고 절대로 뭐 주식을 뭐 낮게 평가하는 건 아닌데 이 상승장이 올 때에는 이제 알트코인이랑 그런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승장일 때는 비트코인을 더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식보다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겁니다. X배. 네, 그냥 X가 아니라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X배는 더 오름. 그래서 정확하게는 몇 배 오를지는 모릅니다. 뭐 2배 오를 수도 있고 10배 오를 수도 있고 아무도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장이 더 커지는 만큼 변동은 더 작아지는 바람에 이제 저번 시즌보다는 더 적은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얼마나 오르냐? 지금 보시면요, 시가총액마다 퍼센트가 다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이거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뭐 시가총액이 100억이랑 시가총액이 뭐 100조 이런 게 있으면 차이가 엄청 크겠죠. 그래서 최대 100배까지 오를 수도 있고요. 최소 10배까지는 오릅니다. 자,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21년도 기준 하에 말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차트 기준으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는 주식하는 상승장보다 엄청난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이게 사이클이 지속이 되냐? 지금 보시면 자, 21년도 기준에는요, 알트코인장은 이제 20년도 10월부터 그 다음에 21년도 4월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10월 달에는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오진 않았지만 적어도 나 오를 거야 하는 그런 신호탄을 좀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른 거는요, 21년도에 3월, 4월이기 때문에 약 2개월 정도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런 대불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 6개월 동안 꼭 있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대불장 한 1개월 반에서 2개월만 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큰 수익을 벌 수가 있다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샌드박스라는 코인을 들고 왔는데요. 일단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 20년도 한 8월, 10월 그쯤이었을 겁니다. 자, 이때 기준으로 이 고점만 찍었어도 지금 보시면 1189%입니다. 그래서 11.8배를 먹었고요. 만약에 끝까지 했다. 물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수치일 뿐이지 여기에 사서 여기에 파는 것도 힘들고 여기에 사서 여기에 파는 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기회는 많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엄청나게 많이 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끝은 총 12,477%, 총 124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100배를 드신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폭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장이 왔을 때는 코인 시장을 더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돈을 벌려면요. 본인이 직접 매매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제 뭐 커뮤니티나 그런 걸 볼 때도 돈을 많이 번 사람, 그러니까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직접 매매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추세를 봅니다. 그 다음에 지지하고 저항을 체크를 합니다. 자, 체크를 했으면 뭡니까? 매매 신호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매매 신호가 어떻게 나오냐? 저희의 잘 사용하는 이 희롱 지표.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작두 그었습니다. 그냥 뭐 2평 확인했습니다. 추세 알았습니다. 어디 지지받고 저항만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어떻게 매수를 할 건데? 그러면 이 지표 있습니다. 이 지표에서 모든 걸 알려줍니다. 초록색, 강한 상승 추세, 노란색, 중립 추간, 이제 알 수 없는 추세, 빨간색, 하락하는 추세, 이거를 다 알려줍니다.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이제 QR코드에 나오는 곳에 들어오셔가지고 밴드 들어오신 다음에 이제 정보 얻어서 좋겠죠. 자, 그러면 신호가 어떻게 등장을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잘못 가졌는데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자, 지금은 그림 그리겠습니다. 녹색 신호로 이렇게 동그라미랑 네모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나와주고 그 다음에 빨간색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동그라미랑 네모 화살표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이런 신호가 등장했을 때 매수를 해라. 그럼 뭐냐? 돈을 벌 수가 있다. 다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서포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서포터가 있고 없고 차이 크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한 서포터입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장 뭐 초등학생한테 가르쳐줘도 그냥 신호만 나왔을 때 매집을 하라고 해도 충분히 수익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제 QR코드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얻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왜 상승장에 코인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승장에 성공적으로 매수하기 위한 좋은 투자 방법까지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 신호등 지표를 통해서 성공 투자를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표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방에 입장하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화면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그동안 함께 만나봤었던 코인들에 대한 수익률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긍정적으로 반등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시점 기준으로 전문가님께서 함께 공략 주셨던 종목들 어떤 모습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돌아온 리뷰 시간이고요. 바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최신화를 시켜가지고 왔고요. 아까 제가 PPT 잘못 올린 거는 이제 이걸 수정하는 이제 대폭성을 했기 때문에 잘못 나왔기 때문에 그 점은 죄송하고요. 자, 일단 보시면 4월 14일부터 이렇게 18일까지 있고 이렇게 4월 14일 있는 거는 일단 이 세 개 같은 코인은 밴드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4월 14일 코인은 관심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분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4월 14일
카카오 코인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3%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애니메 코인 같은 경우는 6%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스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5%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4월 14일 나왔던 본크 코인은 현재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직 뭐 손절 나온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이절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자, 카오코인인데 제가 이런 식으로 밴드에도 올려드립니다. 아침 9시 때마다 뭐 늦으면 9시 반이 될 수가 있고 더 빠르면 8시 반이 될 수가 있고, 이 차이점은 이제 비트코인의 움직임 아니면 알트코인 타점 같은 거, 타점이 이제 정확한 시간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이제 봤을 때 이거는 명확하다, 이제 신호가 등장을 한다 할 시에만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8시 반에서 9시 반 사이를 이제 주목하셔가지고 궁금하신 분은 밴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드리는 이 단기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단기 종목 진입할 때 이렇게 뭐 거래소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코인명이랑 이제 심볼 이름 얘기해주고 그 다음 진입가, 그 다음에 목표 금액, 그 다음 손절가 이렇게 정확하게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진입가 같은 경우는 410원에서 423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이때 매집하라는 게 아니라 분할 매집으로 410원에서 이제 23원까지 이 안에서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만, 이 가장 비쌀 때만 매집을 해놓고 그냥 가만히 내려놓고 있으면 아무래도 평단가가 많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요 안에서 꾸준히 매집을 하면 평단가가 이 안에 절반쯤 돼 있으면서 한번 크게 올랐을 때 좀 높은 수익률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이 코인을 왜 골랐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거는 단순한 수익 리뷰이기는 하지만 제가 왜 이 코인을 매집을 했는지, 왜 이 코인을 선정을 했는지를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메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매매를 하실 때 이러한 점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뭐 종이에 적거나 참고를 하셔가지고 저 인간이 저렇게 했구나. 그럼 나도 매집을 할 때 저렇게 해봐야겠다. 참고를 하시는 게 이번 리뷰의 키포인트니까 꼭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요. 큰 시간봉에서 장기 이평선의 지지입니다. 이 검은 선 보이시죠? 이 검은 선을 지금 지지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장기 이평선을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적어도 단기 반등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장기 이평을 이탈시키지 않고 지지받는 거를 체크를 하고 이 코인 줘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뭐가 나왔습니까? 신호 등장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만 봤을 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매집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습니까? 이 신호등 지표가 있습니다. 이 신호등 지표에 이 신호가 등장을 합니다. 알아서. 그냥 나 넣어주세요.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파악을 했고 이제 지지박 파악을 했고 추세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신호만 기다리고 들어가시면 뭐 아무리 여기에 들어가시든 오른다는 겁니다. 물론 100% 확률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나오는 신호에 들어가야 우리가 거의 100%에 가까운 수익을 보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돈을 크게 잃어버리는 그런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신호 지표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신호를 등장 시 제가 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큰 양봉 있죠. 아주 그냥 맛있게 먹었습니다. 야무지게 먹었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조금 밴드에서 나온 종목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뭐 보시면요. 자, 일단 애니메 코인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입가가 한 23원부터 24원까지 드렸고 목표가는 25.5원, 손절가는 22.7원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났으면요. 이렇게 제가 뭐 거래소를 띄워놓은 다음에 뭐 수익 축하드립니다. 뭐 터치했습니다. 목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뭐 아침에 밥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배가 아파가지고 뭐 화장실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일이 있을 때 잘 확인 못하실까봐 제가 이런 식으로도 알려드립니다. 좀 굉장히 좋은 서비스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코인을 제가 왜 드렸냐? 첫 번째를 보시면요. 이렇게 상승하는 채널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 매물대를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런 식의 상승하는 채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 매물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한 시기가 요쯤이었습니다. 요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패턴으로 치면 이제 어스탠딩 트라이앵글의 패턴을 돌파해주고 지지가 나오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 건데 뭐 이 패턴을 굳이 몰랐더라도 이 지지하는 포인트만 잘 파악을 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오는 뭡니까? 신호만 등장을 해주면 그냥 바로 그냥 정무 돌격해가지고 진입을 한 다음에 크게 한번 먹을 수 있었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첫 번째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사진이 총 3개 있습니다. 15분봉, 30분봉, 이제 1분봉 이런 식이고요. 뭐 분봉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시간대마다 이렇게 녹색 구간 뭡니까? 상승한 추세, 강력하게 상승한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어디에 나오는 신호만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하위 시간봉들이 녹색 구간입니다. 자, 15분봉이랑 30분봉. 자, 그 안에서 우리가 타점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뭐 1분봉, 5분봉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타점을 잡기 위해서 1분봉에서 신호가 등장했을 때 매집을 했습니다. 자, 이때 매집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뭐 괜찮아요. 다시 올랐잖아요. 이렇게. 왜냐? 1분봉보다 더 큰 15분봉과 30분봉이 이렇게 녹색 구간에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평 지지에서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이 정확하면 그냥 공짜 수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분석만 잘 하실 줄 알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표까지 받아가시면 승률이 예상으로는 80%에서 90%는 될 거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일단 손절난 코인 중 하나인데요. 이름이 좀 길죠? 스테이터스 레터토큰. 자, 밴드라운 코인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입가를 37원부터 39원, 그다음 목표 금액을 40원부터 이렇게 나눠드렸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한번 오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애니메 코인이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제 예상보다 엄청 올라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더 적게 먹을 수 그러니까 더 크게 먹을 수 있었는데 적게 먹었으니까 그럴 바에는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해가지고 목표 금액을 주자. 손절가 35원. 라고 하자마자 아쉽게도 손절가가 났습니다. 자, 이거는 왜 손절 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 이 코인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차트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큰 하락이 나오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제 아쉽게 손절이 났고 지금 보시면 제가 사진을 들고 오진 않았는데 일단은 뭐 다음 복귀를 할 때 제가 사진을 들고 올 거고요. 자, 그럼 바로 오늘의 관심 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코인이 아니죠? 이제 리브 코인입니다. 마지막이고요. 리브 코인에서 죄송합니다. 자, 봉크를 볼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봉크 코인 현재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진행 중이라고 했죠. 진행 중이라고 했고 현재 이 60일 이평을 돌파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봉상에 있는 이 60일 이평을 돌파를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이 60일 이평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직은 뭐 손절 금액이 터치를 안 했으니까 손절 금액이 이제 0.016 이쯤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 좋게도 0.164부근을 찍고 반등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일단 이 코인은 아직은 홀딩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봉상에 61일 평을 돌파를 해줄 시에는 큰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 구름대 저항이기 때문에 좀 크지는 않아서 최대한 좀 단기적으로 좀 입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드디어 이제 오늘의 관심 코인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PPT를 굉장히 많이 좀 최신화를 시켜가지고 좀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그 점은 죄송하고 제가 수요일에는 좀 깔끔하게 가져오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관심 코인을 보시면 메타디움이죠. 제가 왜 이 코인을 들고 왔냐? 첫 번째는 1시간 봉에서 신호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인 지금 242평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가 등장을 했고 이렇게 이평선의 지지가 나왔다고 하면 최소한의 우리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 왜냐하면 이 파란색 22평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4시간 봉에서도 신호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게다가 이 스토캐스틱에서 단기랑 중기가 이런 식으로 상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봉고 코인은 메타디움 같은 코인은 단기적인 상승을 조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1차 진입 33원이죠. 그 다음에 2차 진입 31.5원 다 요 안에서 제가 매집가를 최대한 드리려고 했으나 이 31.5원은 이보다 조금 밀라인입니다.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밑에까지 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손절가는 30.4원이고요. 그 다음에 1차 목표 금액은 이렇게 됩니다. 33.1원이랑 35.2원. 아무리 높게 올라왔자 이런 매물대 있죠. 이런 데까지가 맥스치기 때문에 제가 4시간 봉에 있는 이런 20일평 라인이랑 매물대까지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인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이제 금액을 짜게 드린 거고, 자, 오늘의 히든 코인입니다. 당연히 히든이니까 이름은 모르겠죠.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이제 밑에 나와 있는 QR코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밴드에는 다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한 2시 반에서 3시쯤에 언급을 해가지고 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 있고, 만약에 지금이 늦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코인이 지금 금액이 아까랑 거의 비슷비슷한데 궁금하시다면 QR코드 들어오셔가지고 진입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코인도 언급을 했냐? 아까 말했던 메타디움 코인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1시간 봉에서 신호가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2평 지지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2평의 지지를 받고 있고 동시에 1시간 봉 신호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신호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신호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봉입니다. 조금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빨간 선 보시면 됩니다. 빨간 선에서 이렇게 좀 돌파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매물대 이 검은 선 보이시죠? 이 검은 선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자리만 잘 지켜준다면 충분히 오를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목표로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일절 금액 설정을 했고요. 자, 오늘 이제 히든코인까지 마무리를 했고 저는 그러면 수요일에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일단 메타디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진입가가 33원이고요. 손절가가 30.4원, 그리고 1차 목표가로 추가적으로 제시해주신 부분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혼자 전략 세우기 어렵거나 굉장히 곤란하다 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종목에 대한 전략들 뿐만 아니라 방송 내내 함께 했던 신호등 지표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요. 투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 저희는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긍정적인 가격 반등을 보여주면서 다시 9만 달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9만 달러의 저항을 지지로 바꿔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10만 달러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의 시장의 변동성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모두 연결돼 있는 만큼 실적 발표와 그리고 중요 경제 지표들 잘 점검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들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